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나요? 조금 늦어서 허둥지둥 했나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저마다 다른 하루를 보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린이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듣는 동안만큼은 깔깔깔 신나게 웃어주면 좋겠어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양 비산초등학교 해은수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아빠의 재택근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셨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아빠가 청소도 하시고 점심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는 줄 알았던 아빠의 재택근무가 이틀 만에 끝나고 아빠는 다시 회사에 가겠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신 사연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분을 챙겨줄 수 있으면 부모님 마음도 한결 가벼우실 거예요. 아마 해운수 어린이의 아버지도 해운수 어린이의 점심을 챙겨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해 줬으니까 기쁘실 거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류재향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혹시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 이 존재를 알고 나서 네, 존재. 다는 못 듣고 네네. 이제 몇 편을 저 자기 전에 원래 오디오북 잘 듣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채널 들어가서도 듣고 네. 팟캐스트로도 듣고 그랬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네. 그래서 저도 홍보를 주변에 많이 해야겠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손님이신 류재향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류재향 선생님은 국문학, 스토리텔링, 영문학을 공부하셨고요. 지금은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계세요. 번역하는 일도 하시고 계세요. 지은 책으로는 욕 좀 하는 이유나 비밀클럽 흩어진 지도를 모아라 가 있고요. 옮기신 책으로는 하늘의 별이 된 곰, 난 이렇게 강해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욕 좀 하는 이유나의 이유나. 네. 네. 일단 제가 쓴 첫 동화책이기도 네네. 하고요. 네. 모든 이야기가 이제 여러 종류의 씨앗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 네. 이유나 캐릭터를 먼저 떠올려서 거기서 출발한 네. 얘기이기도 하고 네. 제가 썼지만 제가 읽어도 유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런 친구가 나도 있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는 류재향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네, 쌤 띠는요? 양띠, 네, 탄생 별자리는? 황소자리, 네, 좋아하는 동물은요? 고양이, 개, 펭귄, 돌고래, 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초록색,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거예요? 돌 씹어먹는 아이, 네,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네, 등등. 네. 좋아하는 음식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라볶이, 만두. 많은 게 더 있는데 다 말씀 못하시는 고뇌가 느껴졌어요. 생략. 네, 취미는 어떤 거세요? 음악 들으면서 그림책 보기, 그리고 문구류 구경, 모으기. 네, 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네,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것 3가지. 도깨비 방망이, 마법 지팡이, 요술 램프. 어떻게?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하시면요. 마음껏 살아. 오, 네. 선생님 아까 좋아하는 동물 네. 4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였죠? 제가 빨리 지나가서 기억도 못해요. 고양이, 개, 네. 펭귄, 돌고래. 네. 고양이 개는 좀 그래도 흔한데 펭귄 돌고래는 약간 독특해요, 선생님. 그래서 맨날 영상 찾아보고. 어머,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펭귄 종류별로 네. 막 책도 사 모으고. 돌고래 바다 가서 보는 게 꿈 중에 하나예요. 그 제주도에 있대요. 네. 돌고래 보는데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루 종일 있었는데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수족관에 갇힌 네. 아이들 말고 네, 맞아요. 진짜 제가 바다로 가서 네. 너희들을 만나러 갈게. 이게 항상 마음속에. 근데 뭐 특별히 계기가 있으세요? 돌고래랑 펭귄 이렇게 좋아하시게 된? 근데 동물 원래 좋아하는데 네. 흔히 볼 수 없는 공간에 존재하지만 네. 굉장히 또 특별하고 맞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엔 특히 또 위험에 많이 맞아. 처하기도 예. 했고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보고 영상으로만 있으면 봐도. 네. 네. 아니 그리고 선생님 무인도에 그런 걸 가져가실 수 있다는 상상을 하신 것만 해도 너무 재밌었어요. 반칙이긴 한데 네. 네. 제가 좀 무력이 많아서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 네. 좀 이렇게 문구류라든지 네. 그림책 이런 거 많이 사 모으거든요. 네네. 지금 집에 이렇게 발 디딜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이어서 선생님 동시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성초등학교 김채은 어린이의 시입니다. 구운 귤. 김채은. 구운 귤은 새콤한 맛이 없어. 따뜻하고 달달해. 새콤한 맛은 어디에 갔을까? 뜨거운 불 때문에 사라졌나? 추운 날 귤을 구워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귤을 구워 먹어보고 싶어. 집에서 구워 먹을 수 없어 아쉬워. 하지만 겨울에 캠핑을 가서 구워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될 것 같아. 캠핑을 가서 구워 먹어보고 싶어. 귤을 구워 먹는 그런 시였는데 선생님 구워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파인애플은 구워 먹어봤는데 귤은 안 구워 먹어봤는데 이게 그냥 또 구워 먹는 귤이 아니라 캠핑 가서 구워 먹는 귤은 특별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코로나19 이야기 1. 작년 11월 어느 날인가 할머니랑 통화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였어요.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만 나오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아주 겁나고 무서웠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도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군청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셨다가 걸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병원으로 격리되신 다음 날에 할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격리되시는 날에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집 앞으로 가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고 오셨어요. 아빠 말씀이 마지막으로 뵐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격리되시고 나서 할머니하고는 통화도 되고 필요하신 물건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할아버지하고는 의사 선생님하고만 통화가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하시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장담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날마다 우셨어요. 제가 위로해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미안해 준아 라고 하시는데 저도 따라서 울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KFC 치킨 모델 할아버지처럼 귀엽게 생기셨어요. 배도 볼록하시고 흰머리에 허허 웃어주시는 게 아주 똑같아요. 이모 가족들이랑 외삼촌 가족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손가락으로 병뚜껑 구부리기 묘기도 보여주시고 쓰신 글들도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주셨어요. 제가 모든 가족들 중에 막내라서 미남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더 이상은 할아버지를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형들처럼 대학 가는 모습을 꼭 보신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시기 일주일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 파티를 한 게 마지막이 될까봐 겁이 났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오셨어요.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가까운 곳에 사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퇴원하셨고 할아버지는 여러 번 위기를 넘기시고 12월 24일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처럼 돌아오셨어요. 목에 구멍이 나 있었고 콧줄로 음식을 드셔야 했지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와, 저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존재들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별로 없잖아요. 어릴 때도 그런 것들을 정말 작은 반려동물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아끼는 식물이라든지 가장 큰 사실 상실과의 이별의 경험은 아무래도 가족일 텐데 그런 걸 안 겪으면 좋은데 맞아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느끼고 너무나 다행인데 또 이런 경험이 또 한 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뉴스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다가 이웃이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굉장히 생생하고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꼼꼼하게 그 순간순간의 느낌을 잘 적어서 보내주어서 이번 사연이 1번이라고 하니까 다음 사연에서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서 있으셨을 때 일이나 이런 거를 적어 보내줄 것 같아서 꼭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하 기자의 연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선생님 이 악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칼림바. 네. 사실 저 이거 너무 사고 싶어서 찾아보셨군요. 최근에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만사자. 이거 좀 참자.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다음에 계기가 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때 셀프 선물로 사자. 그런 지금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몇 달 있다가 선생님 막 연주를 어린 라디오에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른도 보내도 되나요? 안 되네요. 아이고 이런 실로폰 소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맑고 영롱한 그런 소리를 듣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을 넓히고 세상을 알아가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통조림. 통조림은 음식을 양철 깡통에 넣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 닫아서 만든 것으로 음식 맛이 쉽게 변하거나 상하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먼 곳까지 가서 몇 달씩 전투를 치르다 보니 군인들의 식사가 고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음식 저장 방법,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고 가지고 다니기 좋은 저장 방법을 찾기 위해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제과업자 니콜라 아페르가 병을 이용한 저장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유리병에 채소를 넣고 코르크 마개를 덮은 뒤 통째로 끓이는 방법으로 음식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병을 함께 끓여서 그 안에 세균을 죽인 것이죠.
아페르는 이 병조림으로 큰 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리병은 무겁고 비싸고 잘 깨졌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지요. 몇 년 후 프랑스의 적이었던 영국의 주석 기술자 피터 듀런드가 통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리병 대신 양철 깡통에 음식을 담고 납땜을 하여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여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양철 깡통은 유리병보다 값이 싼 데다 가볍고 깨질 염려도 없었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음식으로 널리 이용되었죠. 초기의 통조림은 따개가 없어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조림 회사에서는 가위나 끌로 윗부분을 둥글게 오려낸 다음 열어 드세요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은 통조림 뚜껑을 칼로 쑤셨습니다. 군인들은 총으로 통조림을 쏘거나 총검으로 뚜껑을 파서 먹었지요. 제대로 된 통조림 따개는 50년이나 지난 뒤 미국에서 발명되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크고 흉한 모양이었다가 점차 작아졌어요. 요즘은 통조림 따개가 필요 없는 원터치 캔이 발명되어 뚜껑 위에 있는 고리를 당기면 깡통을 쉽게 열 수 있지요. 네, 통조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통조림이 군인들을 위한 식사로 처음 개발된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네. 저도 통조림 어릴 때 그 후르츠 칵테일 그거는 진짜 따개로 땄잖아요. 근데 그거 따면서도 따면은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면서도 무서워했던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끝부분에 손 베일까봐. 네. 지금도 사실 참치캔 딸 때 저는 지금도 약간 좀 겁이 많아서 좀 무섭거든요. 이게 왠지 이렇게 통조림을 왠지 딸 줄 알면 뭔가 큰 거 같잖아요. 어른이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렇게 당겨서 따는 건 괜찮은데 맨 처음에 이거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드는 것도 지금도 저는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좀. 네. 이어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의 사연입니다. 책 읽고 게임하기, 독서게임 기록장. 며칠 전부터 저는 동생과 독서게임 기록장을 하고 있어요. 독서게임 기록장은 독서를 10분 할 때마다 게임을 1분 할 수 있는 건데 저축간 게임 시간을 적어주는 용돈 기입장 같은 곳이에요. 읽기 시작한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적고 엄마한테 사인을 받으면 돼요. 규칙은 하루에 기본 30분은 읽기, 하루에 최대 10분까지 저축 가능, 1시간 이상 기록은 불가능. 게임이 저축되니까 책 읽는 것도 더 재미있어졌어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10분 책 읽기를 하면 게임 시간 1분이 적립된다는 건데 선생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저는 여기 사연에 나오는 어머니께 감정이입이 되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들 책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권성현 어린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 정립하는 맛에 책을 읽다가 나중에는 정말 온전히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질 것 같은데요, 왠지. 저는 그래 우리 집에서 도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 덕분에 책 읽기도 재밌게 게임도 신나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이 독서게임 기록장으로 재미있는 책 읽으면 또 그 책 소개하는 사연도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류재양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 3살 위 오빠가 있거든요. 남매인데 주로 어린 시절에는 모든 기억이 대부분 오빠랑 노는 시간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게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아마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야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보면 오빠는 막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렇게 노는데 예를 들어 엄마가 시장 가시면서 뭐 도둑 들지 모르니까 집 잘 보고 있어. 그러고 가시면 저희 오빠는 이렇게 대문을 다 열어놓고 골목에서 이렇게 펄펄 뛰어노는
타입이었고 그럼 엄마가 집에 와보시면 저는 현관 끝에 이렇게 울면서 앉아있대요. 너도 그러면 그냥 오빠 따라 놀지. 왜 이러고 있니? 이러면 도둑 들어올까봐 이런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기억 안 나던 시절에 더 그럼 엄마가 이제 거의, 말씀해 주신 네네, 거죠? 거의 그건 제가 3-4살 시절의 이야기고 좀 더 커서 오빠랑 놀면 로봇 놀이를 먼저 오빠가 하자고 해요. 그럼 항상 저를 악당편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좀 컸으니까 그러면 내가 악당 해줄 테니까 로봇 놀이 끝나면 인형 놀이를 하자. 그럼 그때 오빠 같이 해줘. 그럼 알았어. 그러면 맨날 이렇게 악당은 이렇게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로봇들 악당편 아이들 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인형 놀이를 하자. 그럼 저는 막 신이 나서 벌써 캐릭터 막 생각하고 그 시간 공간 배경 생각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 오빠는 모든 인형으로 갑자기 날라차기를 한다든지 똑같이 그 로봇 놀이 할 때 행태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놓은 시나리오 무시하고 막 노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 나 혼자 놀게 그냥. 그리고 저 혼자 그래서 막 1인 다역을 하면서 막 놀고 주로 그랬던 기억이 많고 그래서 혼자 노는 시간이 꽤 많았어요. 물론 이제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놀고 했지만 또 이렇게 좀 혼자 앉아서 놀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서 혼자 논 적도 많고 초등학교 때는 사실 되게 활발했어요. 해 질 때까지 고무줄하고 양말 다 빵꾸 날 때 신발 벗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활발한 아이였는데 미취학 때는 이렇게 좀 혼자 좀 외롭게 이렇게 놀고 대신 막 머릿속으로 막 혼자 이야기 보통 아이들이 작은 물건 가지고도 이야기 만들어서 놀잖아요. 그거에 빠져있던 아이였죠. 네, 되게 재밌네요. 이어서 안양 남초등학교 윤성일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직접 음성 파일로 녹음해서 보내주었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양남 초등학교 5학년 윤성일입니다. 제목 우리 형 뭐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보지 않는 형. 굉장히 바쁜가 보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나보다 7살이 더 많은 우리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 수능 300일밖에 안 남았어. 천천히 가도 된다고. 나는 자고 있는데 우리 형과 엄마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났다. 난 잠에서 깼다. 뭐야, 나 자는데. 조용히 할 테니 그냥 자 7시야. 엄마가 말했다. 매일 밤 9시 이후로 들어오는 우리 형. 우리 형이 올 때마다 엄마, 아빠, 나는 격한 항영을 한다. 왔어? 형이 새벽에 오면 나는 아마도 자고 있을 것이다. 상일아, 잤니? 조용히 말하고 내 방에 나와 같이 자는 형. 되게 쓸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았다. 나는 누워서 생각했다. 나도 우리 형한테 뭘 해줘야 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 형이 너무 좋다. 옛날에 나에게 화를 내 엄마에게 걸렸는데 다른 형 누나들과는 달리 솔직하게 다 말했다. 그래서 난 속으로 우리 형을 엄청 사랑한다. 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전해지는 그런 글이었는데 마침 또 선생님이랑 그 남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이 사연을 들으니까 또 각별한데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 너무 사랑스러운 형제네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도 굉장히 우애가 깊을 것 같고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마지막에 나는 속으로 우리 형을 엄청 사랑한다. 이 부분이 너무 찡하면서 겉으로 표현하세요. 네.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네. 근데 이거 보낸 거 형이 들으면 그러니까요. 완전 감동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입시 준비하는 형이 되게 짠하면서도 또 왠지 느낌에는 메시지를 보내도 안 받아주는 게 좀 서운하기도 표현 안 하지만 서운하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새벽에 오면 형이 자고 있는데 와서 자니 이렇게 말할 때 막 그런 쓸쓸함과 이런 거가 다 마음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쓸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았다. 그 형의 그 힘듦을 헤아려주는 이 윤성일 어린이의 마음이 또 굉장히
네, 이어서 동시 한 편 들어볼 건데요. 이번 시는 우리 류재양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거예요. 버들초등학교 강연우 기자의 시입니다. 엄마 놀이터 강연우. 엄마 등은 미끄럼틀, 엄마 배꼽은 수영장, 엄마 목걸이는 그네, 엄마 머리는 들판, 엄마 팔은 바이킹, 엄마 똥배는 트램펄린, 엄마 머리카락에서 잠든다. 시 너무 좋죠, 선생님. 시인인데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 한 적 있어요. 붙어서 막 안고 뒹굴고 이러니까 이게 엄마 몸이 놀이터구나. 네. 이런 얘기로 동시 한 편 써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써가지고 제가 못 쓰겠네요. 네, 근데 엄마 똥배는 트램펄린. 이렇게 그런 게 상상됐어요.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엄마 맞아요. 몸에서 노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림책 그림처럼 떠오르기도 그죠? 하고. 예, 이렇게 엄마 목걸이에서 이렇게 그네를 네. 이렇게 타고 팔은 바이킹이고 그래서 좀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네. 되게 아주 행복한 한때 이런 네. 게 그림처럼 떠오르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재밌는 시, 감동적인 시 보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류재양 선생님 작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쓰신 책 중에 한 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욕 좀 하는 이유나 네.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제목만 들어도 욕을 하는 이유나라니 굉장히 궁금해지는 책인데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제목처럼 네. 욕 좀 하는 네. 이유나가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가는데 이 소미라는 친구가 다가와서 너 욕 좀 하지? 나 좀 가르쳐 줄래? 하고 이제 왜 그러냐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뭐 학원에 자기한테 막 욕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뭔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 소미가 그런 의뢰를 한 거죠. 대신 욕을 언니 오빠들 쓰는 그런 흔한 욕 말고 좀 창의적인 욕으로 알려주렴 한 거죠. 그래서 유나한테 이 미션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 뭐 물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 그 먼지 쌓인 국어사전을 펼쳐서 이제 욕을 발명하게 되지요. 네. 네.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네. 얘기는 직접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마 욕 좀 하고 싶은 어린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욕이 국어사전에 있을까 이렇게 찾게 될 것 같은. 그러면 이 중에서 선생님 한 부분 낭독 부탁드릴게요. 내가 요즘 우리말 연구를 새롭게 하고 있거든. 네가 나한테 결코 쉬운 부탁을 한 게 아니야. 그건 알지? 응, 알면 됐어. 자, 봐봐. 임호주는 영어를 잘하는 대신 아직 우리말을 제대로 모른다 이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 걔가 모를 만한 단어를 속사포처럼 쏟아부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속사포가 뭔데? 어떻게는 무슨 어떻게야. 욕이 아니어도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을 하는 거지. 속사포는 네가 사전에서 찾아봐.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해야 해. 너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이는 소미를 보니 유나는 왠지 한숨이 나왔다. 이번에는 주위를 살피며 공책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몇 개 적어봤어. 와, 유나야 이게 다 뭐야? 소미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유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눈에 띄는 것들을 적어봤어. 희한하지? 사전에는 예시문이 많아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응용할 수 있어. 이것들을 재료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보는 거지. 이러다 나 국어학자 될 것 같아. 소미는 공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묵탕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들어봐. 일단 내가 맛보기로 경고를 한번 해줄 테니 너도 준비를 하고 있어. 어쨌든 이걸 다 외워. 집에서 5번, 아니 10번씩 연습해. 거울 보고 인상도 팍 쓰고. 유나는 창의적인 욕을 적어놓은 공책 한쪽을 쭉 찢어서 소미에게 내밀었다. 소미는 연습 삼아 무서운 표정을 지어보더니 소중한 물건 다루듯 종이를 고이 접어 필통에 넣었다. 유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한 개 남은 떡볶이 떡을 입에 넣고 야무지게 씹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이 딱이야.
혹시나 걔가 선생님한테 이르거나 집에 가서 고자질해도 이건 진짜 욕이 아니니까 문제될 거 없을 거야. 물론 걔가 한 욕들이 있으니 함부로 이루지도 못할 거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연습하면 돼. 너는 천재인가 봐, 유나야. 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아직 미음까지밖에 못 봤어. 너 사전 종이가 얼마나 얇은지 알아? 그런데 한 권이 이렇게 두껍잖아. 유나는 엄지와 검지를 최대한 벌려서 솜이 눈앞에 내밀었다. 맞아, 막 표지도 이렇게 두껍고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해. 넌 정말 최고야, 유나야. 까지 할게요. 아니 지금 그 욕을 들으려고 기다리는데 욕은 안 나오고 선생님 너무 감질나는데요. 네. 특별히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욕이라는 소재가 조금 강하잖아요. 네, 일단 네. 자극적인 면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짓게 된 씨앗은 이게 뭐 욕하지 말자, 욕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게 네.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우리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네. 이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 우정, 싹트는 우정도 네네. 중요하고 이제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좀 더 이렇게 네.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네. 그런 길은 뭘까 또 네네.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게 계기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생각도 주고받고 또 서로한테 물들면서 이게 진짜 참우정이 싹트는 네, 그 네. 과정도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한 단면 네. 그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아, 욕이라는 게 어른들은 그냥 막연히 하지 말라고만 하는데 네,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뭔가 쌓였을 때 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하니까요. 네, 맞아요. 어른들부터 예, 하고 뭐 운전하다가도 맞아요. 하고 예. 뭐 길에서도 하고 뭐 형, 언니, 오빠, 누나들 뭐 하잖아요. 네. 버스 타면 이렇게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요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이게 남한테 했을 땐 정말 그건 폭력인 맞아요. 예. 거고 그렇지만 자기 혼자 뭔가 쌓였을 때라든지 욕을 본인이 먹었을 때 그렇죠. 예.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욕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되라고 하면 과연 그게 공감이 될까? 네. 그러면 그 억눌린 마음이라든지 네.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렇죠. 네.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희 이제 둘째가 2학년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학교 생활을 못 했으니까 이제 학교에 다녀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절로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이제 4학년이 된 딸이 그러면 공책을 만들어서 거기다 써. 누나가 해봤더니 그게 효과가 짱이야. 그 대신 누구한테 하면 안 돼. 근데 네. 너 혼자 공책에 쓰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네. 얘기해줘서 아 그렇구나. 아이들도 다 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네, 네. 감정들을 시원하게 네. 좀 표현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유나가 사전 보면서 발명한 욕들을 보면 네. 그냥 뭔가 이렇게 발음이 강하거나 그런 단어들을 조합한 거예요. 근데 네네네.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왠지 모르게 네. 좀 그런 것들을 네. 왜냐면 그런 걸 이렇게 발음해 봄으로써 맞아요. 또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네. 이 책을 읽은 독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몰래 그런 걸 좀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서 만들어서 써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발음도 해보되 네. 이렇게 혼자 있는 네. 방에서 네 절대 이제 친구나 이제 네.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로.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떡하냐.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다. 점심으로 떡국을 먹었다. 설날은 역시 떡국이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사촌 동생이 떡국이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러자 숙모가 왜 먹기 싫어? 그랬더니 동생이 대답했다. 1살 먹기 싫단 말이야. 킥킥. 아직 1학년도 안 된 애가 벌써 나이 먹기 싫다니. 나는 잘하는 게 좋은데. 숙제가 많아지는 것만 빼면. 사촌 동생의 말에 모두 웃었다. 사촌 동생은 자기의 말에 웃는 걸 싫어해서 더 뾰로통해졌다.
그때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떡하냐? 그 말에 우리는 더 웃었다. 언니는 푸흐 하면서 웃었고 엄마와 숙모는 호호호 하면서 웃었고 아빠와 삼촌은 허허허 하며 웃었고 나는 킥킥킥 웃었다. 어쨌든 사촌 동생은 숙모가 겨우겨우 먹여주었고 반이나 남긴 채 식탁을 떠났다. 그때 난 숙모가 만들어 오신 육전을 먹고 있었다. 육전은 너무 맛있었다. 엄마께 육전이 맛있다고 하자 말씀하셨다.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해온 건데 네가 먹으면 어떡하니? 헉, 난 육전을 입에 넣은 채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께서는 괜찮아 먹어 라고 하셨다. 휴, 화 안 내셔서 다행이다. 결국 난 할머니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육전을 먹었다. 정말 민망했다. 네, 이런 사연이었어요. 저도 옛날부터 떡국 한 그릇 더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떡국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떡국이 어릴 땐 오히려 빨리 먹고 싶고 네. 두 그릇 먹고 싶고 맞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먹으면 나이랑 무관해 이러면서 떡국은 또 맛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육전 얘기 나왔는데 제가 육전을 또 좋아하거든요. 아, 네. 육전에 파채를 얹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거 너 먹으라고 해온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요.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다행히 이렇게 무안하지 않게 네. 괜찮다고 하셔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리액션 네.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무안한 맞아요. 그런 상황이 맞아요. 종종 또 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른들이 이렇게 잘 캐치해서 네.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게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우리가 먹을 거 가지고 그럼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아, 그럼요.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류재영 선생님과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선생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기술이 많이 발달을 네. 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고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게 뭔가 지금 물론 이게 이제 편집이 되고 우리가 듣게 되는 네. 그런 수단은 팟캐스트와 유튜브. 네. 유튜브지만 지금 이 안에 꾸며지고 있는 이 네. 채워준 내용들은 저 어렸을 때의 그 감성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치 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서 귤 구워 먹으면서 난로에 그러면서 뭔가 듣는 사연들 네. 그런 느낌? 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 저 꼭 앞으로도 계속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쌤 말씀대로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는 네. 사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뭐냐 옥수수가 보는 시험이 뭔지 알아? 뭔지 모르겠지만 옥수수가 시험을 본다니까 불쌍하다. 힌트. 옥수수가 영어로 뭐야? 콘, 콘이 시험을 본다니까. 콘테스트? 우리 문이 똑똑해요. 그럼 나무님 나이는 몇 살일까? 나무 나이랑 똑같겠지. 아이 참, 이건 넌센스라고. 구구단만 알면 풀 수 있는데. 구구단? 이발에 16? 맞았어요. 짝짝짝짝. 뭐가 맞았는데? 나무님 나이가 16이라고. 그런데 왜 나무님 나이가 16이야? 나뭇잎을 이파리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파리 16이지. 아, 그래서 나무님 나이는 16. 나뭇잎은 16살이라고. 맞아. 우리 문이 똑똑해요. 곰이야, 아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감기에 걸렸나 봐. 약을 먹어야 할까? 약하니까 생각난다. 병아리가 곰이야,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무슨 또 퀴즈야.
맞춰봐, 문희야. 네가 맞추면 다 나을 것 같아. 아휴, 병아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약이 뭐게? 병아리가 삐약삐약 우니까. 오, 맞았어. 삐약이야. 이제 다 나았다. 어? 네, 오늘도 절로 웃음이 지어지게 하는 고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원에 나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금요일은 어린이 라디오 잊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다른 요일에는 어린이 라디오 대신 가만히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와, 새가 이런 소리를 내다니 라면서 감탄하게 될 거예요. 무언가에 귀 기울여 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린이 라디오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